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5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성실납세하는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트럼프가 절실히 필요한 중국 무역 승리를 거둔 방법. 트럼프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폭스뉴스 기자도 대통령이 중국 관세에 굴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복 관세 확대를 표명, 미국과의 대결 선택한 이유의 승기는 있는가? 절대 공순의 일념과 너무나 대조적. 시 왕따는 고립만 자초, 미중 무역 갈등 대폭 완화 수용 발언, 미국 뒤뜰 접근 가속, 중남미 베이징 장관급 회동, 중국. 홍준표 지지자 모임, 홍사모 이재명 지지 선언, 국힘 자격 없어. 알터니를 빼면 그렇게 시원할 수 없다. 이재명 중에 쎄쎄 뭐가 문제인가? 양안 싸움 우리와 상관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다양한 주제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증거로 바이든의 부패 폭로, 날린 돈만 200억, 롯데 메타박스 합병에 엇갈리는 시장 전망.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그 결과는 괴물 국가의 탄생이다로 편집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하는 당신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오늘 별로 버는 돈은 없지만은 종합신고소득세를 신고 절차를 했습니다. 낼 돈도 없어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가지고 오늘 신고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띄는 메시지가, 국세청이 띄워주는 메시지가 기분이 좋긴 합니다. 어쨌든 간접세든 뭐든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세금은 탈세하면 안 되죠. 절세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법적으로. 트럼프가 절실히 필요한 중국 무역 승리를 거둔 방법. 필 매팅리가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CNN이 보통 반트럼프적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5월 13일 화요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중국과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고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 CNN 뉴스 센트럴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진지한 사람들을 보내기 이런 제목으로 스위스에서의 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상사가 만든 전략적 불확실성의 가치를 꼽는다 이런 표현을 하네요. 트럼프의 현재 전략이. 관리들은 무역 파트너를 현재 행정부가 처한 바로 그 자리로 유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이 있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새로운 현실로서 전 세계 10% 이 보편 관세 이렇게 하는 거는 유지되는 거고 관세가 제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무역 파트너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무역은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인도 파키스탄 휴전 협정이 주로 양국에 대한 무역 흐름의 급격한 증가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벤스 부통령이 이 국무장관과 함께 열심히 인도와 파키스탄에 전화해서 휴전 합의가 급격히 이루어졌는데 이게 트럼프의 전화를 받고라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인도 파키스탄 휴전 협정이 미국이 우리가 잘해주겠다. 그러니까 싸움 끝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별도로 또 트럼프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폭스뉴스 기자도 대통령이 중국 관세에 굴복했다고 생각한다고 트럼프 미국이 이긴 게 아니다. 뭐 쌍방이 윈윈하면 좋은 거지만은 어쨌든 리 김민스라고 데일리 비스트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5월 12일 우리는 부채를 살 사람들이 필요하며 중국은 우리에게 많은 저렴한 상품을 공급합니다. 그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 가스피파리노라는 사람이 그 X에 올린 것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세계 시장, 특히 부채 상환에 필요한 채권 시장에 관세를 인상하자 트럼프는 반발했습니다. 결국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끝, 게임 끝,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글쎄요, 이미 저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은 돈을 찍어서 갚으면 그만일 겁니다. 물론 미국은 인플레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미국도 내상을 입지만은 중국은 중상을 입는다는 게 제가 관조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들이지만은 이 사람은 트럼프가 굴복한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네요. 같은 상황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 미국도 내상을 입지만 중국한테는 중상을 입히면 성공이래도 라고 여러 번 좀 견해를 피력했었습니다. 보복 관세를 확대 표명, 미국과의 대결, 선택한 이유의 승기는 있는가? 절대 공순의 일령과 너무나 대조적. 가라카마 다이스케라고 미주은행 수석 마켓 이코노미스트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일본판입니다. 미영 양 정부는 5월 8일 통상교섭에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죠. 2차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를 발표한 뒤 처음으로 협상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경우로 화제가 됐지만 이미 각종 언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협상 중인 일본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번 영국과의 합의에서는 미국의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연간 10만 대까지는 10%, 그 초과분에서는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영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의 상당수는 벤틀리나 제규어, 랜드로버, 에스턴 마틴과 같은 초고급차 메이커의 제품으로 애초에 미국차의 대체제가 될 수 없다. 보복하지 않는 순종한 나라들을 우대한다. EU의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미국과의 관세 교섭이 결렬했을 경우에 대비해 최대 950억 유로, 약 15조 6천억 엔의 미국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제기했다. 협의 후 최종 결정된다고 합니다. 요 여성분 유럽의 행정집행기관 유럽위원회 자꾸 이제 이름을 입에 익혀야 되겠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이렇게 해보게 되네요. 유럽과 중국이 짝을 이룰 가능성은 있다. 연속해서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를 발동한 뒤 EU는 4월 15일 아몬드와 오렌지 주스, 가금류, 콩, 담배, 알루미늄 제품 등 210억 유로, 약 3조 4천억 엔 상당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동했으며 이번 제기는 보복 규모를 확대하는 추가 조치다. 유럽위원회의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교섭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해 전력을 다한다. 쌍방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좋은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다. 라고 성명을 발표해 보복 조치의 제기는 어디까지나 교섭 재료라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유는 추가 보복 조치로 디지털 서비스, 광고 수입 등에 대한 과세도 다음 한 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시 협상은
곧 난국을 맞을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관세나 무역 제한의 문제를 포함해 국제적인 분쟁을 다자간에 해결하는 발상이 제1차 트럼프 행정부 이후 금기되어 있고 WTO의 개재는 아무런 의미가 현재 없다. 이제 어떤 국제기구를 통한 협상에 의한 해결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트럼프 2.0에서는 개별 국가의 1대1 협상,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트럼프의 전략 전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중국을 개입시킬 수 있다면 무역관계의 수복 내지 개선을 향해서 타산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EU하고 중국하고 붙어먹는다 이런 얘기네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회견에서 쌍방 모두 디커플링 분단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애매일치했다고 발언했지만 협의는 계속된다고 하는 것으로 정세는 예단을 불허한다. 이런 얘기고 미국과의 그 관세 교섭에 있어서의 레버리지, 상대적 우위성, 레버리지가 여러 뜻으로도 쓰이네요. 로서도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영국이나 일본과는 정반대로 정면 대결을 선택한 이유가 최종적으로 미국과 어떤 결론을 낼지 최대의 관심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시진핑 왕따는 고립만 자초 미중 무역 갈등 대폭 완화 수용 발언. CNN 일본판입니다. 홍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왕따와 패권주의를 맹공했다. 관세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이 일시 휴전 상태가 되고 나서 처음이 되는 공식의 발언 중에서 말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앞으로 90일간 잠정적으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남미 및 카리브해 국가 당사자들의 모임에서 청중들에게 한 세기 동안 볼 수 없었던 큰 변화들이 현재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결속과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관세 전쟁이나 무역 전쟁의 승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괴롭힘도 패권주의도 자국의 고립을 초래할 뿐이다라고 덧붙여 트럼프 미 대통령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래 바라고 있던 자신의 경고를 반복했다. 미중 간 예상치 못한 합의에 따라 관세를 둘러싼 양국 갈등을 일단 완화됐다. 지금까지 관세의 응수는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려 세계 1, 2위의 경제 대국끼리에 의한 무역이 대폭 축소한다고 하는 위협이 부상, 세계적인 리세션,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었다. 이 중남미 국가하고 카브리에 있는 카브리의 해라는 것이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카리비안의 해죠. 그쪽 얘기죠. 거기까지 이제 중국하고 잘해보자고 불러들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이런 행보를 중국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 시진핑의 얼굴이 너무 시커매졌네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본은 세계 경제 규모 독일과 3, 4위를 다투는데 그래서 미국 언론에 일본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외국계 언론의 한국판이 거의 안 보이죠. BBC 뉴스 코리아라는 게 하나 있긴 하고 또 중국의 그 무슨 뭐 또 하나 있는데 저는 한자로 그게 돼 있는 게 한글로 돼 있는지 들여다본 적은 없습니다. 그게 한국의 현 위상이다. 국뽕에 빠지지 말자. 이렇게 또 표현해 보고 싶네요. 미국 뒤뜰 접근 가속 중남미 베이징 장학금 회동 중국 지지통신 외신부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13일 중남미 카브리의 국가공동체 CELAC 셀락이라고 발음해야 되겠네요. 와의 장관급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했다. 개막식에서 연설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미 행정부를 염두에 두고 일국주의와 보호주의가 기세를 올리고 있다며
정치, 경제 양면에서 연계를 심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뒷마당이라고 불리는 중남미의 접근을 가속하는 자세를 나타냈다. 셀락은 중남미 33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구 중국과의 강력급 회합은 네 번째로 왕이 공산당 정치국원 겸 외상이 주재했답니다. 각국 외무장관들과 함께 셀락 의장국인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칠레의 볼리치 대통령이 또한 참석했답니다. 그는 연설에서 각국의 단결과 협력을 통해서만 세계의 평화와 안정은 유지된다. 무역전쟁, 관세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괴롭힘 행위는 스스로를 고립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상국 지원의 삭감이나 고관세 정책을 내고는 트럼프 정권의 동향을 근거로 해 미국과의 차이를 어필하고 있다. 중남미에 의한 인프라 지원, 무역 투자를 확대시켜 660억 위안, 약 1조 3,600억 엔의 융자 범위를 제공한다고 표현했다. 돈을 풀겠다. 중남미 국가들한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홍준표 지지자 모임 홍3호, 이재명 지지선언, 국힘 자격 없어. 김지혜 기자가 더 중앙에서 5월 13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홍준표 지지모임 홍3호, 홍사랑, 국민통합 찐홍, 홍준표 캠프 SNS팀 등 13일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념과 사상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의 안날을 걱정하며 보수 정당을 지지해온 수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 정당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2중대 같이 구는 거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죠. 한편 민주당 중앙선대위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정책통으로 활동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 교수에 대해 영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교수는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선대위는 합류 의사를 밝힌 인사 중 하나일 뿐 그에게 공식적으로 영입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낙동강 오리알이 된 홍준표 무리들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네요. 십자가 언급했던 경북에서 통용되는 차별의식으로서 안동 양반, 의성 사람들, 영천 것들, 대구 새끼들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홍준표가 대구시장이죠. 대구 새끼들이고 김문수 씨는 영천 출신이죠. 영천 것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은 지금 아주 좋은 가십으로 술안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터니를 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 발음하면서도 조금 입을 많이 안 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알터니를 아레니를 하나 뺐어요. 그 심정을 정치에 좀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히피핀의 알터니와 같은 자들이 있다. 알터니란 표현은 멍청스럽게도 치과를 찾아 하루빨리 발치를 해야 함에도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면서 견뎌보는 것과 같다. 경험상 이제 수명이 거의 다 되어가는 치아들이 문제다. 개인적인 경험도 알터니를 발치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지금 아주 시원합니다만은 문제는 앞니의 경우 위아래든 발치 후의 입모습은 마치 맹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일단 의치를 넣어준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맹구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제 소일거리 생존 우선순위를 계속 하는 것은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나하고 연결된 거, 또 제 관심사 등을 계속 취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치과가 발달해서 다행이긴 해도 임플란트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뭐 싸게 홍보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의료보험 혜택은 이미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해버렸고, 뭐 이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의료보험이 안 되는 비용으로 하니까 비용이 좀 꽤 들어가네요. 어쨌든 그 기존 다녔던 치과를 찾게 되면 시간과 거리상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니까. 한동훈이 표현한 것처럼 알터니들을 빨리 쳐내서 앞니들을 대체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거의 수명이 다한 앞니들이라면 다 뽑아버리고 위는 모두 틀니로 대체하고 아래는 비용 투자하더라도 임플란트로 심어 새로운 비품화하여 생존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PPP가. 저도 그렇고요. 요거는 그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박근영 씨하고 여기 누구죠? 뭐 이서진인가요? 김서진인가? 이 사람들이 임플란트 하는 거 자기 이익이겠죠? 어쨌든 이런 입을 크게 벌려서 웃을 수 있는 저는 웃어도 뭐 윈니는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재명 중에 쎄쎄 뭐가 문제인가? 양안 싸움은 우리와 상관없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재명이 반대한다고 뭐 공공연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한광번 기자가 2대1이 그렇다고 김문수 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고민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과거 중국에 쉐쉐 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한미동맹은 동맹대로 한미일협력은 협력대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구 백화점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한미동맹 중요하다. 잘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한미 안보 협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와 원수 살 일은 없지 않냐고 이같이 밝혔다. 뭐 맞는 말인 건 같지만은 뭔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이재명이가 하고 싶은 대로 국제 정세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군이 국제 정세에 휘말리게 돼 있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현재 미중 전쟁 중에 미래 생존을 위해서는 미국에 확실히 붙어야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재명이는 이 포트폴리오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아무데나 갖다 써먹네 이 사람이. 국익은 그런 건지 국익에 대한 국익 사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관이 이재명이가 어떤 역사관을 국익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그 다른 차고 다시 사고로 들어도 샛별 금성 한국의 정체성은 변할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를 철저한 기회주의자이며 박쥐 같은 인간이라고 정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데일리는 친 이재명일 것 같고 제가 뉴스를 보면은 뉴데일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반 이재명일 것 같고 뉴데일리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뉴스를 내는 것 같고 이 데일리는 약간 진보적인 그 리버럴한 그런 입장의 언론 매체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한테 저는 너도 국민학교 나왔으면은 그 동화책 중에서 이솝우화의 그 새와 동물의 전쟁 우화를 좀 읽어봐라. 그렇게 좀 한 수 얘기해주고 싶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다양한 주제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중국의 새로운 무역협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방송을 빠르게 쫙 많이 봤는데
중동에 순방하는 얘기는 거의 없고 의약품에 대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과의 무역이 여러 면에서 중국보다 더 나쁘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지금 EU하고도 전쟁을 해야 될 판이에요. 무역 관세. 글로벌 제약회사의 의약품 가격은 낮추어야 합니다. 유럽에도 그런 제약회사가 있는 모양이죠.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 평등하게 비용을 지급할 것입니다. 동일한 약품이 타국에서는 싸게 판매되고 미국에서는 비싸게 판매됩니다. 이런 일에 용기를 가진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하고 다 의료 관련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배석한 그런 라이브 방송인 것 같습니다. 또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도 한마디로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목소리가 좀 상당히 쉰 목소리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약회사들이 이 로비스트들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케네디 우측에 서 있는 인도계로 보이는 배석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도 발언을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경쟁시장처럼 의약품 가격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의약품이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로비 활동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 너무 비싸게 의약품이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의약품, 의료 뭐 여러 가지 수가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은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매우 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캐롤라인 레빗 증거로 바이든의 부패 폭로 번역 이게 안 나와가지고 그냥 그림만 가져왔습니다. 질문에 의해서 답변하는 타임 네트워크라는 미로우 나우 이런 데서 하는데 바이든의 부패가 일부 있었다. 아마 저런 것들이 이미 나온 게 있죠. 우크라이나 지원해가지고 예산 쓴다고 했는데 그게 우크라이나에 다 안 갔다. 그런 거에 하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하고 무슨 거래가 있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날린 돈만 200억 롯데 매박 합병에 엇갈리는 시장경만 장주현 기자가 일간스포츠에서 했는데 메가박스도 한 번 가본 것 같은데 메가박스는 그렇게 상영관이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롯데 컬처웍스의 그 롯데 시네마 제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전철을 타면은 한 2정거장이면 가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봤지만은 CGV는 한 정거장만 가면은 또 있고요. 어쨌든 요즘은 극장들을 잘 안 가죠. CJ, CGV도 지금 뭐 경영 성과는 별로 안 좋습니다. 거기는 상장된 기업이지만 롯데 시네마는 상장 기업이 아니고 어디에 합치되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업계 1위 대항마대 규모 아닌 내실 먼저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상존하나 운영 효율화 콘텐츠 다양화 특별관 중심 극장 경험 제공 등 다양 방면으로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영화 산업 전체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수익성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극장에 가서 보는 게 참 음향이 좋으니까 좀 낫긴 낫죠. 그런데 글쎄 거기 가면은 경로무대도 뭐 있다고 그러는데 취미 활동을 좀 또 영화 감상으로도 좀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글쎄 없습니다. 어쨌든 극장과 영화관 가는 일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 그 결과는 괴물국가의 탄생이라고 이낙연 씨가
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청소, 청결, 정리정돈, 핵심은 버리기다. 이 유튜브 쇼츠에서 나온 건데 상당히 이 비가 온 후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청결한 어떤 중소도시 아니면 대도시의 그 변두리 주택가를 하고 있는데 청소차들도 아주 깨끗이 하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뭐 전에 보면 화물 트럭에도 저기 벽체 이런 거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고 타이어도 하는데 타이어도 깨끗이 닦고 이렇게 다니고 이런 것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방 소도시의 배수로에 물이 깨끗해 가지고 거기에 잉어도 사는 거 그런 거를 방송에서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동네를 흐르는 동네를 관통해서 가게 만든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배수로는 그렇게 밖에 보이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 매립해가지고 배관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게 도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 그런 데가 있다. 그런 것도 화면에 나오는데 저도 일본에 가서 도시 뒷골목을 거닐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겉에 보이는 데 말고 뒷골목에 이렇게 가보면은 걔네들도 물론 담배꽁초 버린 것도 있고요. 휴지 버린 것도 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보다는 더 상당히 깨끗하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저도 담배를 아직 못 끊었습니다만 담배꽁초 저도 배수로에 버리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길거리에서 담배 폈을 때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다시 제 담배갑에 꽁초를 다시 집어넣어서 집에 와서 버리는 그런 게 몸에 배 있습니다만은 또 가다가 쓰레기 봉투 같은 데가 발견되고 또 우리나라는 재떨이 통이 있는 흡연 장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피니까 가급적이면은 배수로에 버리는 행위를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막혀서 곤란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청결한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 집중개선 5단계는 어저께 얘기했을 때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저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면에서 제가 트럼프의 지금 전략 전술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본 겁니다. 이렇게 아마 하고 있는 거로 해석을 하면은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부정론 그거를 또 퍼다 옮기는 한국 언론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미국이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자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뒤에 뭔가 저도 써놓은 게 이건 템플릿으로 해놓은 게 돼가지고 여기 있군요. 구독,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